드디어 테슬라가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수익률 플러스 전환해가지고요. 제 기분도 좋고 우리 주주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수익 실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나요 하는 고민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오른쪽 그래프부터 보실까요? 그래프가 두 개가 다른 건데요. 테슬라 올해 주가 흐름인데 이제 플러스 1.2%로 돌아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일명 이름을 붙였는데 고통의 계곡입니다. 길었던 담력 테스트 구간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 주주분들 올해 테슬라 주가 반토막 났었던 거 견디셨으면 진짜 담력 테스트 인정입니다. 저도 이제 들고 있는 내내 올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정말 회복은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주간 27% 넘게 올랐고요. 워낙 고변동 주식입니다. 엔비디아 못지않은 고변동 주식이고 올해 내내 하락하다가 정말 6개월 동안 하락 및 횡보해서 많은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힘들게 했었는데 못난이 주식이었는데 정말 한 달도 아니고요.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2, 3주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 올려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느낀 거는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괜히 팔고 나중에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머물러 있자, 물리더라도 그냥 보유하고 있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좋은 주식은 들고 있으면 반드시 또 이렇게 보상을 해주더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축하드리고 왼쪽 자료 보시면 테슬라 5년 주가 흐름입니다. 장기 흐름인데요. 일단은 많은 기술적 분석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는데 21년 고점부터 이어지는 이 하락 추세선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하락 트렌드를 이번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2.5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올라가려 그러면 팔려는 매물 때문에 내려오고 올라 그러면 악재가 부각되면서 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2년 반 동안 계속 그냥 고생시킨 거죠.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일단 뚫어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래도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주주기도 하고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테슬라한테 유리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에 급등한 부분이 좀 쉬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떠나서 올 하반기 내년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빅7만 투자했어도 35% 정도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만에 빅7 주가가 또 올라주면서 올해 빅7에 골고루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46%, 시장을 2배 넘게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연초에 뭐가 오를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골고루 그냥 조금씩 투자해놓자 하신 분들은 지금 평균 수익률이 46%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 근데 못난이었던 테슬라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전환해주면서 이제는 테슬라까지도 상승에 기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빅테크로 더 쏠림이 심해지면서 빅7 ETF가 주요 ETF 중에 수익률 1등, 주간으로 7%가 올라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나스닥도 3%, 주간으로 반도체도 초강세 보이면서 4.3%. 이건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 같이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도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호재가 엄청나게 부각되었어요. 역시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기대감이 낮을 때는 확실히 조금만 좋은 이슈들이 나와도 긍정적으로 막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르기가 쉽고, 주가가 많이 비싸거나 이미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때는 또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악재에 더 민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테슬라는 확실히 이번에 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너무나 낮고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조그만 호재에도 엄청 강하게 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역주행하던 테슬라도 플러스 전환했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오른쪽 메모장 보시면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부각됐던 5가지 긍정 이슈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쭈루룩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대 안 했던 테슬라의 본업, 차량 판매 인도량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에너지 저장 장치, 테슬라의 신사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도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거 실적에 본격 기여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커졌고요. 테슬라 실적도 7월 23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이 계속되겠죠. 눈으로 한번 실적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뒤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8월 8일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쪽도 테슬라가 유럽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추가 건설, 증축,
확대 이런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정부로부터 일단 그래도 이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했고 또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호재가 있었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수혜주로도 부각이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로보택시나 AI 저평가주로도 또 월가에서 갑자기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떨어질 때는 무슨 기사가 나와도 떨어뜨리더니 또 이제 오를 때가 되니까 또 막 긍정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뭐니 해도 테슬라 자동차를 잘 팔아야겠죠. 아무리 미래 먹거리가 기대가 크다고 해도 일단 본업이 잘 돼야지 주가가 그래도 오를 텐데 차량 판매도 그래도 이제 바닥 통과 기대감도 좀 불고 있습니다. 워낙 성장률이 쭉쭉쭉 마이너스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살짝 고개를 들어서 야 이제 테슬라 드디어 바닥은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이제 실적 기대감이 불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 차량 인도량이 15%로 이제 역성장을 멈춘 거 아니냐 해서 7월 23일 기대감 좀 부각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월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오른쪽 요 그래프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요게 이제 또 갑자기 설치량이 2배 넘게 폭증하면서 야 알고 보니까 테슬라가 데이터 센터 AI 붐의 숨은 수혜주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갑자기 또 월가에서도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전력 대란, AI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전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에너지 공급해주는 또 에너지 저장해주는 이런 장치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실제로 테슬라 실적에서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야 AI 데이터 센터 알고 보니까 테슬라도 수혜주 맞네 이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 막 끌어올리고 요것도 실적에 반영되겠네 하면서 이제 막 주가도 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아니 뭐 에너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매출의 대부분이 전기차거든요.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기업 맞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팔아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오는 수익이 최소 10% 이상 넘어갈 걸로 이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5% 20% 넘어갈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테슬라의 다음 먹거리 여기도 보시면 이 테슬라의 S커브라고 불리는 건데 점점점 시장이 커지는 그래프인데 전기차는 테슬라 목표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로보택시 같은 자율주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래서 머스크가 계속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다라고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요 먹거리가 이제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게 단순히 뭐 될 거다 앞으로 돈을 벌 거다가 아니고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7월 23일 한번 실적 보자. 진짜 숫자로 이렇게 찍히는지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량 서프라이즈, 에너지 서프라이즈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중 갈등 우려가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중국이 아주 좋은 시점에 보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막 4월 달에도 가가지고 계속 중국에 공을 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친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공들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공기업 공무원들이 이제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할 수 있게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하실 수 있는데 중국에서 해외 기업들은 절대 리스트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자국 기업들 살려주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여기 처음으로 해외 기업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 모델 Y를 선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공무원분들이 우리 지금 관용차 정부 어떤 업무 목적으로 사는 자동차에 테슬라 타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리스트에 원래는 아예 살 수가 없는데 공무 목적으로. 그거 외에도 유일하게 볼보 자동차가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상 중국의 지리 자동차, 길리 자동차가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자동차라고 보여지고 해외 자본 중에서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막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경기 침체에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를 딱 선정해 주면서 봐라 우리 이렇게 기업들한테 잘해준다. 해외 기업들 투자 우리 많이 해라. 중국한테 이렇게 지금 해외 기업 투자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딱 테슬라를 선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 그런 거 있겠지만 우리는 중국한테 투자 많이 해주는 테슬라 같은 기업은 열려있다. 잘해줄 거다. 이렇게 약간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주니까 이제 미중 우려로 눌려있던 부분이 좀 해소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되면 막 미중 갈등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많고 한데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둘이 관계가 미중이 좋으니까 테슬라의 관계는 우호적이니까 시장이 그 부분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요. 미중 갈등 심할 때는 테슬라 카메라가 중국을 감시한다 그래서 테슬라를 중국의 군사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슈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중국이 우호적으로 제스처를 바꿨죠. 관용차 정부 업무시설에 테슬라를 출입시키겠다는 것 같으니까 좀 확대 해석하자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중국의 전기차 출혈 경쟁, 피바다 된다 이런 말이 한 몇 달 전까지 있었는데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 실적도 조금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호재들이 좀 부각이 된 거죠.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호재로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트럼프 수혜주로 테슬라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요거는 몇 달 전에 나온 얘기긴 한데 재부각된 거죠. 요번에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대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머스크한테 한 자리 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머스크는 아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계속 갖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머스크가 계속해서 바이든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민주당 쪽 지지자들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상 트럼프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머스크 트럼프 수혜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겠죠. 정치 테마주로도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가 껴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도 좀 해소되고 트럼프 수혜주 뭐 이건 약간 갖다 붙이는 얘기긴 합니다. 또 오르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 거죠. 핑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 중에 로보택시 8월 8일 날 이제 행사하는데요. 우버라고 아시죠? 차량 공유 대표 기업인 우버의 전 CEO. 지금은 뭐 우버랑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버 전 CEO인 요 분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책임자로 영입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공유 쪽에 일가견이 있던 분이니까 또 이제 로보택시 맡아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뭐 이런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계속 지금 8월 8일 로보택시 기대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월가에서도 AI 관련주로 지금 가격이 오히려 싸지 않냐 하면서 갑자기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저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올리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무조건적인 맹심보다는 너무 낙관론보다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참고 정도만. 그래서 이제 로봇도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먹거리도 기대감이 계속 불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가면 갈수록 테슬라 또 미래 먹거리들의 현실화가 이어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만 잘 버티면 늦어도 올해 연말 내년부터는 또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침 이제 하락 추세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결국 몇 번 두드리다 보면 본격적으로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고점까지는 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는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늦어도 내년 초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테슬라가 너무 급등해가지고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단타 치시는 주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단타 치시면 해외 주식은 세금만 많이 내십니다. 굳이 단타 치지 마시고 조정 올 때마다 사실 거라면 그냥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보는 주식으로 보지 마시고 연말이나 내년 초 이후로 좀 길게 보시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합니다. 투자하실 때. 이거 단기 투자로 보시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테슬라 같은 주식은 변동성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이 급등하면서 이제 테슬라의 하락 배팅했던 세력들이 완전 깜짝 놀란 거죠. 청산됐다고 하는데 숏 배팅이 막 대거 강제 손절되면서 이제 오히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세력들이 이제 물러나면서 주식이 더 급등을 이어갔다. 일명 숏스퀴즈 현상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영향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단기 급등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걱정할 건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세계 1등 회사를 29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시총 1등으로 갈 수 있을지 또 이 말이 부각이 됐죠. 얼마 전에 있던 주주총회 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10등권으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시총 30조 달러 만들겠다고 했는데 2029년까지 그럼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3조 달러니까 현재 시총 1, 2, 3등의 10배 목표 달성을 제시한 건데 야 지금 1조 달러가 채 안 되니까 30배의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1조 달러 넘어서 3조 달러까지만 가져도 감지덕지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총 10위권 안 했는데 연초 7위에 머물렀던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 15등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10등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하반기부터 속도를 좀 내서 또 한 명씩 추월을 해 나갈지 잠깐 반등에 그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즌2가 빨리 와주기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출발해주면 좋겠고 상반기 때 많이 횡보했으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점이 414불 정도 되니까 지금 300불대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물려가지고 구조대가 오길 기다리고 계시겠죠?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출하시거나 수익권으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빅7 이제 7월 중순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빅테크는 돌아오는 주 이후부터 테슬라부터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제가 요것도 공유 드릴게요. 이제 미확정 기업들도 있어가지고 돌아오는 주는 금융주부터 목금, 금요일부터 JP모건 같은 미국의 은행 금융회사들 실적을 시작으로 쭉쭉 이어집니다. 엔비디아는 8월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도 7월 23일 실적, 8월 8일 로보택시 기대감 또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캘린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캘린더도 여기 있고요. 카페에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소수의견 텔레그램 신규 구독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에 이런저런 우려도 많았지만 결국 투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던 분들이 승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 금리 인하나 대선같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소음을 제거하면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수의견 채널에서 주간 브리핑과 함께 매일 수시로 미국 증시 상황이나 세계 증시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 위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꼭 봐야 될 경제 지표들이라던가 증권사들, 기관에서 발행한 중요한 리포트들, 또 제가 자체 제작한 자료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와 자료들 위주로만 엄선해서 공유드리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혼자 공부하는 건 좀 어렵다거나 진짜 중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고 싶다거나 또 혼자 투자하면서 멘탈 관리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소수의견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영상의 더보기나 댓글 링크 통해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수의견 채널은 약 4년 넘게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저와 같이 미국 주식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소수의견 채널을 구독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